선방을 한 거죠. 선방. 예. 그러니까 불합리하죠. 네. 그 한미 미국 FTA 너무해요. 때 네, 0% 무관세였는데 네. 갑자기 25% 상호관세율을 하고 자동차는 그나마 주 관심 그리고 일본이 먼저 진행하고 EU도 진행하고 네.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나마 15%걸 받았는데 우리 그 대미에 수출한 4위 정도 되는 철강 같은 부분은 완전히 관심에서 제외되면서 네. 50%면 되게 어렵거든요. 예. 상당히 불합리하죠. 예. 그 완전 일방적이고 네. 예. 미국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게 한미 FTA가 좀 이렇게 그 형해화되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아깝죠. 미국이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건 현실이고요. 이제는 미국 중심, 미국 유일의 그 단극 체제라 가죠. 그것이 그 G2로 변하고 이제는 다극 체제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강대국 정치로의 회귀는 미국의 힘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뭔가 부유하고 여유고 있고 관대하고 너그러웠던 미국은 더 이상 없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요거 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는 시작할 때는 워낙 이제 속보성이 좀 많았고 또 우리 정부 발표도 하나하나 좀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일이 정리를 좀 못 해드렸는데 찬찬히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놀라셨죠? 갑자기 이렇게 소식이 들어와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바빴죠. 그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새벽마다 바쁘긴 한데 네. 8월 1일 그 기한이어서 네. 내일쯤 바쁘지 않을까 예, 했거든요. 예. 근데 역시 또 예상을 깨고 네. 또 갑자기 우리 대표단을 또 불러들여가지고 오늘 네. 해서 뭐 어쨌든 타결을 된 건 좋은데 네. 항상 트럼프 행정부 시작된 일로 바쁩니다. 아니, 오늘 아침 라디오를 제가 쭉 들으면서 항상 출근을 하는데 네. 그 이제 교수님 전문가분들이 다들 약간 7시부터 갑자기 뭔가 준비했던 원고와는 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네, 자, 바쁘셨을 것 일단 같습니다. 그러면 관세 15% 3,500억 달러 투자. 이제 숫자는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건 대체로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요거 뭐 하나하나 뜯어는 보겠습니다만 일단 요 크게 한번 평가를 내리신다면 요 정도 협상이면 어떻습니까? 선방을 한 거죠. 선방. 예. 아우, 진짜 너무 그 원래 0%였던 거 15% 됐는데 막 25%를 때리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들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합리하죠. 네. 그 한미 미국 FTA 때 너무해요. 0% 무관세였는데 네. 갑자기 25% 상호관세율을 하고 품목관세 25% 자동차, 철강, 한림은 50%.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는 그나마 관심 그리고 일본이 먼저 진행하고 EU도 진행하고 네.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나마 15%걸 받았는데 우리 그 대미에 수출한 4위 정도 되는 철강 같은 부분은 완전히 관심에서 제외되면서 네. 50%면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목도 못 받고 이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죠. 예. 그 완전 일방적이고 네. 미국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앉아가지고 전 세계 돈 긁어 모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금 긁어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뭐 이익에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모르겠지만 미국이 어쨌든 초강대국으로서 지금까지 그 어떤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건 하드 파워, 군사력, 경제력 이외에 소프트 파워, 어떤 그 문화라든지 뭔가 그 보편 가치 원칙 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뭔가 모범적인 그래도 예전의 강대국들 막 그 대포 밀어들고 그다음에 자국 이익을 영토 점령하는 제국주의 이런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도 미국이 네. 그나마 뭔가 좀 얘기가 통하고 원칙도 세우고 뭔가 약속들의 말도 들어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그 강대국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트럼프가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거 보니까 불합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일본에 의해서 EU가 네. 이제 터무니없이 큰 금액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한다고 약속을 하고 시장 개방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는 네.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선방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것은 그러니까 4천억 달러를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예, 예. 처음에 이제 그 일본과 한국이 모두 한 4천억 네. 달러 정도를 원한다 그래서
러트링 상무장관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호관세 그 아이디어 자체가 러트링 상무장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총대를 메고 이제 협상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에 4천억 달러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정도 준비가 된다 이렇게 처음에 우리 언론 보도 우리 나왔었잖아요. 정부는 예, 그렇게 그런데 이제 준비를 했고. 정부에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이제 결국은 정부가 이제 보증할 수 있는 공사들 들어가니까 수출입 공사라든지 보증 공사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 일본의 케이스가 여기서는 펀드가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김영범 정책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펀드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예. 에쿼티, 투자, 네. 그다음에 론,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그다음에 개런티 보증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90% 이게 뭐 그 일본 같은 경우에 5,500억 중에 거의 그냥 그거는 쉽게 말하면 선수금이다. 예. 주기 시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다. 직접 투자는 극소수고 나머지는 보증 예. 이쪽으로 간다 이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그냥 턱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뭐 한 500억 달러 정도는 뭐 직접 투자하는 게 바로 있지만 나머지는 뭐 어디에서 투자하는 거에 보증을 이제 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네. 그 투자를 하겠다. 예. 이러면 대출을 좀 해준다든지. 예, 대출을 대출 해도 보증. 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인텐션 의향을 밝힌 거다. 네. 한도가 5,500억이다. 예. 우리도 그게 그나마 일본이 잘한 건 그거 같아요. 예.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뭔가 좀 공간을 만들어 준 것.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서 직접 투자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보고요. 나머지 보증 네. 이런 부분이 크다고 그러니까 네. 몇백억 달러 아니어도 이제 거기에서 직접 투자를 막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주 논의를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1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거는 4천억 달러.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EU 모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숫자가 올랐잖아요. 예. 아니 근데 무슨 근거로 4천억 달러를 아니 그 4천억 달러가 왜 4천억 달러예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떤 무슨 그래서 어쨌든 그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한 패널이 나오셔가지고 1기 행정부 때 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할 때 그 하여튼 그 지난하게 1년 6개월 동안 협상을 해서 얻어낸 게 딱 하나 거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역 수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네. 미국산 농산물 뭐 에너지를 수입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2천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기가 됐으니까 4천억이다. 아니 우리나라가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중국한테 2천억으로 해놓고 우리나라한테 4천억을 요구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대미 흑자 지금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했을 때가 뭐 440억 달러쯤 되는데 그 10배 아니에요. 뭔 놈이 흑자 우리 1년에 겨우 막 물건 팔아갖고 겨우 남는 게 지금 400억 달러 뭐 4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10배를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유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추정은 그거 하나 있다. 1기 때 2천억, 2천억이었으니까 2기 4천억. 때니까 4천억 1, 2 곱하기 2 해가지고 4천. 그러니까 뭔가 좀 크게 네. 판을 키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는데 근거는 뭐 논리적으로 되긴 어렵습니다. 아 이제 난 그냥 미국에 그 미숫가루 365나 확 팔아버리려고. 미숫가루 365 요거 드셔보시면 이거 거의 뭐 중독성이 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든든해요. 여기다 이제 물만 타거나 아니면 우유 이렇게 타갖고 흔들어갖고 이렇게 야. 드시면 되거든요. 네. 이따 주시면 가서 예, 예, 뭐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미국에 한번 이거 퍼지면 이건 뭐 아, 끝입니다. 아. 예, 대미 흑자는 이제 매년 한 500억 달러씩 더 늘어날 거니까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미숫가루라도 팔자는 겁니다. 예. 예. 얘도 품목관세 따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좀 더 싸게. 아니 얘는 관세 365% 때려도 상관없어.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든든합니다. 아침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가당, 가당 또 제로, 대체당 선택도 가능한 미숫가루니까 요거 장르만 쇼핑몰에서 요거 구입하시면 바로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난치는 거 아니고요. 광고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네, 미숫가루 맛있게들 드시고요. 아침 든든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만 넣고 흔들어 먹는 간편한 끼 미숫가루 365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은 미국과 이렇게 협상을 1차적으로 한 거고 요거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끼리 만나서 도장 찍어야 되는 거죠, 사인하고. 그렇죠. 이제 그 액수에 대해서 변함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이제 그
이제 진행될 일은 실무 협상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주 동안에 큰 틀에서 이제 이 경제 이 관세에 있어서 그 결정 3,500억 달러를 큰 틀에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이다. 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농산물 수입이라든지 여타 부분에서의 어떤 에너지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큰 틀에서 얼개는 좀 맞추겠죠. 뭐 그런 부분이 크게 되고 이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아마 우리 기업들이 이 전략 산업 분야라고 하죠. 조선업, 네. 조선업에다가 1,500억 달러 이제 투자하기로 하고 네. 나머지 2,000억 달러를 전략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옛날에 반도체. BBB 했잖아요. 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네.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요번에 그 우리 기업 총수들께서 많이 방문하셔서 도움을 주셨잖아요. 네. 그때도 같이 가셔가지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홍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미국의 그 조선 1,500달러 이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500달러 같은 경우인데 네. 이게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조선업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워낙 미국 조선업이 예, 그래서 뭐 그렇겠죠. 군함뿐만 아니라 뭐 코스트 가드 해안 경비대라든지 상선뿐만 아니라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군함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초격질 기사가 들어가고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수주할 가능성은 반반 정도 보는데 뭐 코스트 가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해안 경비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무기 수준이 좀 낮을 거 아니에요. 네.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고기만 우리가 어느 정도 점유를 해도 우리가 투자한 거를 다 이제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업 분야는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어떤 그 해양 네. 패권을 위해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미국 조선업이 완전히 거의 황폐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그냥 MRO라고 해서 유지 보수 이런 부분 아니라 건조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여타 인프라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조선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 나와 있거든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를 사가면 되는데 지금 기술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미국에 조선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을 아마 이식을 좀 하면서 물론 이제 미국이 기술이 없는 나라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조선 인력과 기술을 거기에 또 투자를 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배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200조나 투자한다는 거,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거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그 하나에서 필리 조선소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네.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게 필요하고 네. 그리고 말씀드린 해양 패권을 위해서 어떤 그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생산하면 좋은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분야에 있어서 지금 한 중국이 거의 그 수주 1위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 18% 정도 되고 일본이 한 4.6%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크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기술 집약적인 이러한 뭐 LNG라든지 굉장히 첨단 기술이 들어간 그런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 네. 연하는 분야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확장을 해나가는 부분이니까 굳이 우리가 만든 것을 갖고 가서 팔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보다 좀 긍정적으로 좀 넓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미국 시장을 우리가 이제 잠식해 나가겠다 이거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LNG 1,000억 달러를 사겠다라는 네네. 거죠. 이거 작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1,000억 달러면 규모가 얼마지 하고 찾아보니까 30억 달러 샀더라고요. 작년에. 아,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입한 LNG가 네. 30억 달러쯤 되는데 네. 1,000억 달러면 그 한 30배쯤 되니까 33배쯤 되잖아요. 어느 세월에 다 이걸 수입. 한 30년 동안 수입할 거를 네. 이렇게 써놨나? 이게 그 퍼센테이지를 늘려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일본이나 EU나 뭐 한국이나 다른 뭐 베트남이나 이런 부분에 에너지 시장을 막 그 개방하면서 예. 이제 사라고 많이 그 얘기를 압박을 넣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포션을 가져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중동산 에너지를 이제 그 미국산 에너지를 좀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총량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네. 그래서 할 거다.
물론 이제 그 로트링 장관이 3년 반 만에 다 사갈 거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정치적 메시지를 생각하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이 안 되잖아요. 예. 미국 내 생산 양이 안 되기 네. 때문에 우리 수입량도 그렇게 안 될 거고 미국도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미국 전문가 일본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그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거의 이제 그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산 에너지 총량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지만 그 얘기를 보면 그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 1천억 달러를 에너지만으로 수입 다 가능할까? 그러니까 뭐 원유, 천연가스, 약간의 석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시기는 우리가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동이 갖고 있는 안보적 불안감, 네. 그렇죠. 이란이라든지 네. 어떤 중동에서 한ten 항상 그 네. 화약고라 하기 때문에 네. 호르무즈 해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히게 되면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그 공급에 있어서 차질이 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를 가꾸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미국이 중요한 그 교역국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네. 시기를 명확하게 안 하는 거고 미국은 로트니 상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 부분은 뭐 정치적 표현으로 네. 뭐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면 이거 괜찮을 것 보고 같아요. 약간 막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3,500억에다가 이거 1,000억 더 붙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1,0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미국에 주면서 약간 기분 좋게 해주고 막상 우리는 어차피 수입해야 될 거 좀 천천히 여유롭게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딱히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네. 미국 여락의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무역수 적자를 줄이는 것. 예. 그걸 위해서 미국산 그 미국 제품을 수입을 늘려라.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시장을 개방해라 이런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대미 투자를 확대해 가지고 미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는 후자죠. 네. 그 대미 투자를 해라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 윈윈할 수 있는 전략 산업 분야로 하는 거고 무역수 적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 그 농산물 쌀 소고기를 개방 안 한다고 하는 게 네.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농민들의 어떤 그 실질적인 생활과 그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이제 그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에너지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분야 그리고 농업 분야 네. 이런 분들이 자기의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어차피 에너지 수입국이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한 사람은 뭐 중동에서도 사와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사와야 될 거 이왕이면 미국에서 사주면 좋죠. 요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 농산물 쪽에 미국은 발표하기로는 뭐 자동차 트럭 얘기하면서 농산물 시장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정부는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걸로 정리됐다. 합의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서로 양국이 그냥 다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 조금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명확하게 얘기한 걸 보면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거는 지켜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농산물 시장이 그 이외에도 이번에 논의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원료용 그 작물용 그 옥수수라든지 네. 대두 그다음에 뭐 유전자 변형 LMO 감자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미 이제 검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뭐 좀 피해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쌀과 소고기 시장에 비해서 정치적 민감성이나 어떤 농민의 피해가 덜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금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들이니까 옥수수나 대두 이런 쪽 그리고 옥수수 대두 같은 경우는 미국에 보면 뭐 아이다호, 아이오와 이래서 저희가 잘 못 들어본 정말로 쪽 그 농업주들 예. 그리고 이제 중서부, 서부 쪽에 있는 이제 공화당 밭이거든요. 예. 네. 그런 그렇죠. 그분들에서 거기서 사다 드리면 오직 우리가 작물로 쓰고 발전용으로 쓰다 보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호 피해를 그리고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확대하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아직 모르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오와인가 거기가 감자 또 유명하잖아요. 네. 아, 감자 이만한 거. 아이다호. 아이다호인가? 예, 저쪽 서부 쪽 이만한 감자. 그러니까, 씨알. 아이다호. 근데 거기 좀 추워서 감자가 잘 자라나? 거기 좀 추운데 아니에요? 예, 서부 위쪽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 아이오와가 이제 저기
그 중서부에서 저기 그 일리노이 옆에 예, 일리노이 네, 옆에 미시간 옆에 뭐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거기 옥수수. 그래서 그 예. 미국 공포영화 이런 거 많이 보면 이렇게 옥수수 크고 아, 자라고 그 막, 뛰어가고 그러면 실종되고 이제, 막 예, 이런 거. 그런 분위기. 아, 옛날에 아이다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아이다호. 구스 반 산트, 아, 리버 피닉스 나온 네네네네. 그런 영화가 있었더랬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또 엉뚱한 데로 됩니다. 흘러가네요. 아 근데 네. 이제 품목별 관세는 네. 아직 지금 합의가 안 된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났던 거는 자동차인데 네.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FTA를 했으니까 자동차 관세가 0이었고 우리가 이번에 좀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던 뭐 오방국들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오방국들 일본 뭐 EU 이런 나라들은 원래 물고 있던 관세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추려면 일본은 2.5% 내다가 15% 된 거니까 우리는 0에서 12.5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미국 쪽에서 숫자 무조건 15에 다 일괄 맞출 거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깡패 아닙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아쉬워서 아쉽죠. 네, 아쉬워서 아쉬우니까 네. 정책 시장님 그 브리핑 아침에 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좀 유감스럽다 말씀을 예. 하신 걸 보면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12.5%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 이기 행정부 들어와서 상호관세를 폭력관세를 하지 않았으면 네.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2.5% 네. EU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 물으니까 예. 우리가 좀 가격 경쟁력이 음. 거의 비슷한 우리가 세단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네. 스몰 SUV나 세단 같은 걸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트럭 같은 데는 그 아무래도 미국 그 자동차 업계들이 워낙 큰 걸 그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를 그 생산을 하거든요. 예. 6기동 8기동짜리 그 휘발유 엔진을 때는 이 막 그 거대한 그 트럭을 갖다 생산을 해서 거기 뒤에 마구간 끌고 다니는 이런 거니까 네. 우리는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기름값 비싼 데서. 그러니까 트럭 시장은 미국 기업들이 정체 산업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세단이라든지 스몰 SUV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한국이나 일본, 독일 차 이런 차들이 이제 점유율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쉽죠. 그래서 10.5%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미 FTA가 좀 이렇게 그 형해화되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아깝죠. 어쨌든 일본하고 EU는 그 FTA를 못한 나라인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은 아니겠지만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거의 뭐 사실상 뭐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미국한테는 유의미해요. 미국산 제품은 다 한국 시장에서 우리 무관세라잖아요. 어차피 관세 못 매기니까 뭐. 이렇게 되면 그 조약이라는 게 그래도 두 나라가 의회 인준까지 하면서 힘들게 맺은 건데 그냥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싹 사라지는 것도 너무 좀 어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미국이 그 지금까지 보였던 신뢰도를 상당히 깎아먹는 네. 이러한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지 모르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보고 있죠. 네. 얼마나 지금은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얼마나 동맹이나 우방국들이 굉장히 속이 쓰리고 네. 굉장히 좀 아니, 우라가 요건 치밀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관세 협상 끝났죠. 뭐 끝났다고 치고 말고 또 다른 걸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혹은 뭐 우리나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미국이 계속 괴롭힐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하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무역수 적자를 줄이는 것. 그래서 관세를 조정하고 지금 관세 전쟁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주목할 거라고 보이는 게 이제 그 공급망 재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본캐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 선봉에 반도체하고 의약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포목 관세 매길 거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매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1단계인 관세 정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이제 중국과의 전면적인 관세 협상을 하겠죠. 무역 네. 협상을 하고 이제 단계가 공급망 쪽으로 넘어간다. 그 얘기는 전략산업 중심으로 해서 디커플링, 반도체, 의약품 이걸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이번에 우리가 네.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나 의약품에 있어서 지금
그 지정된 품목 관세율 그리고 다른 국가보다는 불리하지 않는 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해준다? 예,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를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반도체 의약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목까지 넘어가게 되면 음.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또 곤란할 수가 있겠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걱정은 우리가 계속 좀 하고 남은 트럼프 임기를 좀 봐야 되지 뭔가 않나. 한 시대가 끝나는 기분이에요. 여태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이 국제 질서가 아 그래요. 한 시대가 약간 끝나고 다 좀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항상 트럼프 말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건 현실이고요. 이제는 미국 중심, 미국 유일의 그 단극 체제라 가죠. 그것이 그 G2로 변하고 이제는 다극 체제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강대국 정치로의 회귀는 미국의 힘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뭔가 부유하고 여유 있고 관대하고 너그러웠던 미국은 더 이상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씁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앞으로 우리 외교 역량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때 우리 정부가 잘 헤쳐나길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우리 교수님 보내드리고요. 저희도 또 인사드리고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한없이 가볍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